밥을 한번 같이 먹어본 뒤에 그 사람과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아주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일할 때는 완벽해 보였지만 밥 한 끼를 함께하고 나서 모든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식사 자리였는데 그 사람의 본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너무나 실망을 해서 제가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점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봐 아가씨 이렇게 말하는 태도에 제가 순간 속으로 이 사람에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밥을 먹고 나서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언짢았던 적이 가끔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태도를 반연교사로 삼아서 평소에 제가 무심코 보이는 식사 습관이나 밥 먹는 태도를 점검하고 고칠 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랑은 오래 못 가겠다는 결론을 아주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거창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사소한 밥 한 끼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밥 먹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행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많은 인간관계 대가들의 말씀들을 듣고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 본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이 더 안정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 본성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본성.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그 사람의 숨겨진 권력욕과 지배욕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 같지만 이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은밀한 심리 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메뉴를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집은 이게 제일 맛있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시키자. 와 같이 마치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취향과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이론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다른 집단,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식사 메뉴 선택권의 독점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동력은 맹목적인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타인을 지배하려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독점하는 행동은 바로 이 의지의 발현인 셈입니다. 타인의 선택지를 봉쇄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은밀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회사 동료인 영호 씨와 미선 씨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메뉴판을 본 미선 씨는 영호 씨, 뭐 드실래요? 여기는 메뉴가 다양하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미선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여기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김치찌개 2인분 시킵시다.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선 씨는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던 터라 사실 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영호 씨의 압도적인 태도에 결국 김치찌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식사 내내 자신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미선 씨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위축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영호 씨는 미선 씨가 아직 음식을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벌써 자신의 접시를 다 비우고는 시계를 쳐다보며 말로는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미선 씨 먹는 것만 쳐다보다가 시계를 쳐다보는 것을 반복하기 일쑤였죠. 미선 씨는 아마 체를 했을 거예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심지어 식사하는 속도까지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 다툼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지배욕의 표출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는 본성. 식사 자리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오만함과 경멸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서빙하는 점원이나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르세요. 이들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 점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는 행동은 이러한 마음속 본성에 자신의 우월감을 어떻게든 인정받으려는 못난 욕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습관에 불과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간 김 부장은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여기 밥 좀 빨리 줘 라고 반말을 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계산을 하며 음식값도 이렇게 비싸면서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이야 라며 혼잣말을 했지만 사실 그건 계산대 건너편에 서 있는 사장님이 들으라는 소리였죠. 동료들은 김 과장의 이러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굳이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에 대한 존경심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와의 식사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 커졌습니다. 이는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권력을 남용하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저항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 부장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손을 씻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충 물만 묻히고 타월로 닦는 모습, 그리고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트름을 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부장님, 이건 좀이라고 말하자 뭐가 남자끼리 있는 자리인데 뭐 어때? 라며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헨리 타지펠이 제시한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를 높이고 다른 집단을 낮춤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식당에서 서빙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심리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진정한 신사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균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빙 직원에게 야, 거기, 이것 좀과 같은 호칭 사용하거나 반말과 명령조의 언어 사용하기도 하고 직원의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화내고 팁을 주더라도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테이블의 상급자에게는 완벽한 매너를 보이려고 하지만 하급자나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트름, 코풀기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공용 반찬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먹거나 독차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계산서를 의심스럽게 꼼꼼히 확인하거나 비싸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식당 주인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기분을 언짢게 합니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맛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상대는 치켜 세워지고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상당히 바보 같은 생각이죠. 상대를 인정하면 내 품격이 올라가는 것을 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본성.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 상황에서 보이는 충동 조절 능력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자기 관리 능력과 직결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최 팀장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났습니다. 평소 그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고 업무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식사가 시작되자 그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더니 음식이 나오자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꼰 다리를 떨면서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평소 콧물이 많이 나는 체질인지 식사 중간중간 휴지로 코를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메인 디쉬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최 팀장은 음식을 먹으면서 쩝쩝 소리를 내며 먹었고 국물 요리에서는 후루룩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식사 후반부에는 배가 부르다며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고 결국 소화가 안 된다며 트림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렇게 느슨한 태도는 친구로 하여금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고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예절이 없는 행동에 밥맛이 떨어진다고 느꼈을 겁니다. 행동 심리학 연구에서는 식사 행동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자기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분석합니다. 충동 조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식사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를 떨거나 꼬고 앉기,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먹기, 의자를 뒤로 젖히거나 비스듬히 앉기, 쩝쩝거리며 먹기, 면이나 국물을 과도하게 후루룩거리며 먹기, 트림이나 방귀를 참지 못하기, 코를 푸는 소리를 크게 내기, 식기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내기.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식사에서 보이는 작은 습관들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업무에서 아무리 완벽주의를 추구하더라도 기본적인 신체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식당의 점원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며 항상 내가 식습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가족과 식사할 때마다 식구가 쩝쩝 소리를 내며 식사하는 게 참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식사할 때도 소리를 내지 않고 먹으려 하고 다리도 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도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들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의 본성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첫 번째,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본성.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는 본성. 세 번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본성. 이렇게 3가지 본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갖춰야 할 굉장히 기본적인 덕목들인데 잘 지키지 못해 이런 본성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